좋습니다. 오늘도 맨 끝에 빈 화면으로 갈까요? 네, 오늘도 자비. 올해 좀 자비에 초점을 둔다고 했죠? 자비. 이게 어찌 보면 보는 눈 연습이에요. 보는 눈. 보는 눈. 관. 보는 눈 연습이죠. 우리가 그 배우는 게 삼각형 배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본다, 본다음은 마음 챙김이고, 쉰다 그러면 명상이고, 쓴다 그러면 긍정심리잖아요. 이 쓴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관자재 훈련이거든요. 관자재. 관자재 훈련이. 관자재 훈련. 관을 자재롭게 하는, 관을 내 뜻대로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훈련이죠. 우린 평소에 어떤 눈으로 볼까요?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나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나요? 어떤 눈으로? 아마 그때그때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는, 직장 상사는 어떤 눈으로 보나요? 그 우리가 심리학을 처음 배울 때 그 심리학 개론을 배우죠. 심리학 개론 그 처음 들어가게 되면 심리학 개론에 그 심리학의 역사라고 할까요? 심리학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도 관이 나오죠. 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게 나옵니다. 거기 이제 주로 처음에 보면은 그 프로이드, 여러분 잘 아는 프로이드 나오고, 이게 정신역동 이런 이론이죠. 또 스키너도 나와요.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스키너 들어보셨나요? 또 혹은 또 메스로, 뭐 로저스 이런 사람도 나와요. 이 보면은 프로이드 같으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무의식, 또 어린 시절에 결정되어 있다. 그 프로이드 이론을 배우다 보면 사람을 볼 때 사람이란 저 무의식의 꿈틀거리는 욕망, 어떤 성적인 또 공격적인 여러 가지 뭐 꿈틀거리는 그 욕망, 욕구 이런 것들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 이론을 배우 나오게 되면은 길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어떤 무의식에 갇혀 있는 어떤 욕구들, 욕망들 덩어리로 꽉 차 있는 사람들로 보이게 되죠. 스키너를 배우면요. 스키너를 배우면 사람들이 다 기계야, 기계. SR. 어? SR로 되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하는 그런 기계들이야. 이 스키너 이론 배우고 나서 이렇게 길에 나오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SR의 기계들이야, 기계들. 그렇게 보여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요. 공부를 건성으로 하면 그렇게 안 보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프로이드 배울 때는 인간이 전부 욕망 덩어리로 보이고 한번 그렇게 또 쑥 빠져봐야 돼요. 그러다가 또 나올 줄 알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공부를 깊게 안 하면 그렇게 사람이 안 보이죠. 그냥 뭐 그 이론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시험 볼 준비만 하죠. 근데 깊이 있게 공부하면
사람이란 정말 욕망덩어리들이구나. 자신도 잘 모르는 그 무의식의 욕망 내에서 움직이는구나. 또 스키너 한참 배우다 보면 결국 인간은 SR 그 기계구나. 그렇게 깊게 정말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스로 로저스 오게 되면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은 인간은 밝고 건강한 그러한 동기들의 합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 병리적이고 불건강해 보이는 것은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자라면서 오염되고 왜곡돼서 그런 거지. 우리 자신은 원래 상당히 밝고 건강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다.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 자기 실현이라고 하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 혹은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실현. 또 이렇게 인간을 보게 되죠. 어떤 게 인간의 바른 모습일까요? 다 맞겠죠. 네, 어떻게 볼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관을 자제롭게 하는 이 선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 공부하는 이유죠. 이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우리가 지금 자비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 살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 무한 경쟁 시대고 잘 나가는 사람은 엄청 잘 나가요. 뭐 이전엔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거기가 거기고. 근데 지금은 뭐 물질적으로 엄청 발달을 해가지고 돈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할 수가 있죠. 그 차이가 커요. 뿐만 아니라 그 경쟁에서 낙오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경쟁적으로 키우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각박해지고 있고 마음이 늘 쫓기는 그런 마음이죠. 성공한 사람도 불행해요. 성공한 사람은 언제 또 이걸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또 성공을 하면서 달려오는 사이에 갖춰진 마음의 세팅이, 보는 눈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행복을 잘 못 느껴요. 뭐 루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로 오게 되면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실상은 참 어렵게 살고 있죠. 아니 70년대 저희 대학교 다닐 때, 아니 뭐 지금에 비하면은 뭐 물질적으로 형편없죠. 근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 자살 별로 안 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아니 경제적으로 이렇게 10대 대국이 됐는데 어쩐 일이죠? 우리가 잘 사는 걸까요? 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뭐 대표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나라가 이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급하게 성장한 나라에서는 그게 더 강하죠. 그래서 올해 특히 제가 이 자비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번 1월 달, 좀 2월 달 들어왔는데도 지금 자비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느냐. 심지어 자기조차도,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자기조차도 자기를 비난의 눈으로 보고 자기를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자비가 필요하고, 타인자비야 우리 필요한 거 다 알죠. 우리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따뜻하게 보는 눈, 이게 이제
자비 연습이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비는 주는 자, 보내는 자, 받는 자가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연결이 돼야 이 자비가 흘러갑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도 부모님은,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죠. 어머니가 자식한테 자비가 가요. 사랑이 갑니다. 자비가 사랑이죠. 사랑이 갑니다. 옆집 아이한테는요. 그만큼 안 가죠. 오히려 옆집 아이를 경쟁자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아이가 방 안에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뿅뿅 하고 있으면 속상하지요. 옆집 아이가 컴퓨터 뿅뿅 하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으면요. 속상한가요? 속상한 게 아니라 다행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저놈이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성적 잘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참 웃프다고 할까요?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참 슬픈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 과연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며, 자녀를 어떻게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비 기원 지난번에도 만들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다가. 건평행성,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거기 더하게 되면은 감사, 유머.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진정성이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자비는 진정성, 이게 자비는 기본적으로 동기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되려면 여기 인지가 중요해요. 인지가.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게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랑이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컨대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무한한 사랑이 가죠. 내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근데 내 친아이는 몰라. 바뀌었어. 저 길 가는 다른 아이야. 그 아이한테는 사랑이 자비가 안 가죠. 왜? 내 아이라는 인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인지가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뭐 그 6.25 때 헤어진 그 가족들 상봉할 때 보면 처음에는 대면 하다가 뭐 팔뚝에 점이 있네, 뭐 어디에 상처가 있네 그러면서 맞다, 네가 오빠구나, 동생이구나, 뭐 그러면서 부둥켜 알고 막 눈물을 오열을 쏟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인지죠. 인지.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건평행성을 꾸준히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요. 건평행성 이것이 점점 넓어져야 되거든요. 자기자비, 타인자비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 아들, 딸, 그 점차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이 사랑이라는 게 갇히게 되면 그 공감, 사랑 이런 게 갇히게 되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내 집 아이만 하고 다른 집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거나 내 편에 대해서는 무한 긍정이고 그러한데 다른 편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공격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게 연결되고 열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건평행성을 하면서도 자칫하게 되면 그 인그룹, 내 집단에 대해서만 하고 아웃그룹, 바깥 집단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적대감을 쌓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연결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 내 마음을 넓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연습. 지금 몇 시인가요? 19분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종이와 펜을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종이와 펜 하나씩 준비해야 돼. 다 종이와 펜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연습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혹은 뭐 이 사람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람도,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저 사람도, 길을 걸어갈 때는 저 사람도, 길을 가면서 마주치는 사람, 저 사람도, 저 할머니도, 저 젊은이도, 저 커플도,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으로 할게요. 우리 실습할 때.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또 하나는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짧게 할 때는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짧게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두 문장으로 해도 되고요. 한 문장으로 해도 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혹은 뭐 좀 연결해서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20명, 20분을 떠올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도 나처럼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사람들 이름을 써봐요. 뭐 남편, 아내, 자녀, 또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써보세요. 다 써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써보십시오. 다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직장 동료도 포함해서요. 이름들을 한번 적어봅니다. 좀 잘 모르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좋고 저 뒤에 가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좋습니다. 적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많겠죠? 뭐 아마 가까운 가족,
또 이제는 뭐 커서 잘 안 만날지도 모르지만 형제들, 자매들도 있겠죠. 또 사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들도 있고. 자, 한 사람씩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쓰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속으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그 다음 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그 다음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또 그 다음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입니다. 얼굴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입니다. 얼굴을 잘 떠올리시면서 하십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그 다음 분 떠올려 봅니다. 잘 떠올리시면서 문구를 반복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또 그 다음 분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또 그 다음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 떠올려 보십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 바랍니다. 얼굴을 떠올리시고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 다음 분 떠올리십니다. 마음으로 그리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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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로운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새로운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또 새로운 분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립니다. 그분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소감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뭐 별 느낌이 없으면은 별 느낌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지금 한 20분 정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도 나처럼이라는 어떤 연결을 이루는 그런 자비문구를 반복해봤습니다. 느끼신 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상대방이 이해되는 느낌. 네, 미워하는 사람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자비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자비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느낌이 없거나 뭐 그러셔도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음, 네, 탓하는 마음이 좀 사라졌어요. 네. 뭐 짧게라도 지금 50 몇 분 계신데 짧게라도 소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 선생님 마음이 따뜻해지고 관대한 내가 되는 듯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또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 네, 너도 나처럼 많이 힘들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주변 사람이 원하는 게 다 같구나. 제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비가 생기고 제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느낌과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에 따라 다른 느낌을 가졌다. 측은함, 사랑스러움, 가까움 등이 있었다.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고맙습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김정호 교수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실습해보니 다 같은 개체라는 인식이 드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할 때는 머리로만 따라했어요. 네, 쓰겠습니다. 맨 끝엔 제 이름이 갑자기 떠올라서 마음속에 또 다른 나를 위해 읊조리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사람도 괄호 그렇게 나를 싫어했던 나도 괄호 닫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구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하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훌륭합니다. 이게 잘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여러 모습들을 떠올리고 해도 좋아요. 이 나도. 그러면 마음 사회에서 이해 안 되고 부정하고 싶고 억압하고 싶은 나들에 대한 이해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양 선생님. 평소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질문은 알겠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양 선생님? 한 20번 정도 했는데, 네,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좀 여쭤보니까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창에다가, 채팅창에. 이 선생님, 타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별 느낌 없었습니다. 마음이 강팍이겠죠? 강팍해서인지요. 네, 또 다른 선생님, 보편성의 이타심이 넓어지네요. 네, 좋습니다. 가까운 분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준비된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소피님,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이라는 말이 어렴풋이 연결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죠. 네. 아, 양 선생님 답변해 주셨네요. 이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이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김 선생님, 아빠가 1대1 간병받고 있는데 간병인이 어떻게 자라는 건지 불안해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는데 간병인이 어떤 간식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사가서 귀엽게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각해지지 않고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병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이 김 선생님께서는 간병인을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간병인을 떠올리시면서 이 간병인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간병인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거를 한 3번 반복하시면서 그 간병인을 바라보는 간병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병인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의심하는, 이런 체크하려는 이런 눈이 아니고, 아, 그 간병인이 하나의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이 열린 거죠. 연결이 된 거죠. 연결. 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 어떤 간식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귀엽게 부탁해야겠다. 그 사람을 하나의 그 나와 같은 사람으로 연결이 된 거죠. 연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한테 원래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비심이 있는데 이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자비심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심이 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자꾸 끊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그 통로를 자꾸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자비심은 무한한 수원지예요. 파이프만 잘 박으면 돼요. 파이프만 잘 박으면 우리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자비심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네, 김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또는 박 선생님,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났고 뒤로 갈수록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겹친다는 것은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겠지요.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강의 좀 더 설명드리면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가급적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사람도 나처럼 수행을 일주일 동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틈틈이 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꼭 해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는 저 사람도 나처럼 길 가다가 마주치잖아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도 돼요.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차가 빵 하면서 지나가요. 약간 신경질적이거나 공격적인 길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아, 저 크락션 울리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크락션 울리는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반복하시잖아요. 문득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화가 나는 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데 저 크락션을 누르면서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치근한 마음이 올라와요. 저 사람이 마음이 좀 편안하기를, 이런, 그 다음에 자비가 보내져요. 그 사람도, 저 사람도 나처럼, 이런 것은 자비를 위한 기본이에요.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이거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그럼 마중물 아시죠? 마중하는 물이야. 이 펌프가 말랐을 때, 요즘 펌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수도 시설이 안 돼가지고 집집마다 펌프가 많았어요. 그 펌프가 말랐을 때는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떠서 그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면 아래에서 물이 올라와요. 마중한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나처럼 이 문구는 자비의 마중물입니다. 자비의 마중물. 자비의 마중물을 가져오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빵 크락션 올리는 사람, 저 뭐야? 왜 길에서 저런 걸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도 나처럼, 저 크락션 올리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크락션 울리는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한 몇 번 읊조리잖아요. 치근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저 사람 마음이 좀 평화롭기를. 저 사람 마음이 평화로웠다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 크락션을 안 눌러요. 혹은 모르죠.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서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란 가슴에 눌렀을지도 몰라요. 저는 못 봐서 모르지만요.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놀래서 크락션 눌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황하고 놀라서 그런 놀란 마음으로 누르는 수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 자비심을 보내기가 쉬워져요. 또 걷다 보면 할머니, 지팡이 짚고 오는 할머니도 보입니다. 저 할머니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할머니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요, 저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이게 나와요. 일부러 안 해도 나와요. 왜? 연결되니까. 그냥 길을 걸을 때는 그냥 내 바빴죠. 내 일 생각하고 전철 빨리 가야지,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빨리 가야지, 뭐 빨리만 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늘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이 목적, 결과, 효율만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들어와요. 할머니도 나 같은 사람이야. 저 할머니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할머니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연결을 줘요.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나온다니까요. 저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일부러 자비 문구를 외우지 않아도 자비 문구가 나와요. 그 걸어가는 커플을 보면은 저 커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커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냥 쓱 미소가 지어지면서 저 커플도 예쁘게 사랑하기를. 이게 말이 나와요. 저 커플도 예쁘게 사랑하기를. 어떤 사람 보면 또 거만하게 걷는 사람도 있어. 그럴 때면 그걸 모르지. 평소 같으면 뭘 저렇게 거만하게 걸어 할지 모르지만, 거만하게 걷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거만하게 걷는 저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반복하는 순간 편안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TV를 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나오면 어떡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이름을 대십시오. 저 사람, 저 정치인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마음에 안 드는 저 정치인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그룹, 아웃그룹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 갈등이 너무 커요. 연결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양날의 칼이 있어요. 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뭐 보수 꼴통, 뭐 또 뭐라 그러지? 또 뭐 진보 좌빨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혹시 진보 좌빨이시라면 보수 꼴통도, 보수 꼴통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보수 꼴통 저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보수 쪽이라면 진보 좌빨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진보 좌빨 저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걸 좀 해보세요. 일주일만 왔다 갔다 길에서 늘 스쳐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중물 자비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TV 보시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 나와도 한 번쯤, 네. 또 직장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뭐 어깨를 부딪혔거나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좀 예의 없게 한다거나 뭐 등등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했을 때 저 사람도 예의 없이 행동하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예의 없이 행동하는 저 사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일주일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나눠보죠, 얘기를. 이 강의를 너무 새로운 거 자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올해는 자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도 자비 얘기하고 지금 2월 달 첫 시간에도 자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귀로만 듣고 그러면 이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손으로 쓰고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나누는 시간 가져요. 혹시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유튜브에 오늘 이게 강의가 올라갈 테니까 제가 유튜브 댓글 뭐 그렇게 달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너무 제가 유명해지면 안 되잖아요. 자꾸 댓글 달면은 이게 이게 좀 노출이 잘 되거든. 너무 유명해지면 불편해. 그렇지만 이번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 하시면서 느끼는 소감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혹은 의문이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동영상 유튜브에는 중간중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시면서 느끼는 소감을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니까 좋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래요. 마음이 정말 말랑말랑해지고요. 따뜻해져요. 저 사람들 나처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앞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죠? 이번 실습할 때도 마음이 좀 관대해졌다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좀 관대해지고 넓어져요. 열리니까요. 연결되면 내 안에 자비심이 자꾸 통해요. 이 말은 말라 있었는데 자꾸 이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 펌프가 마중물이 처음에는 펌프가 말라 있었는데 저 깊은 수원지에는 무한한 그 물이 차 있어요. 에너지가 차 있어요. 밝고 따뜻한 자비 에너지가 꽉 차 있습니다. 이 마중물을 자꾸 부어서 펌프질을 하시면 자비의 감로수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네, 이 자비의 마중물 연습을 꾸준히 한다. 걸으면서 또 틈틈이 예를 들면 뭐 TV를 보다가도 해본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해보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해본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주는 것 없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길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 강아지도 좋아요. 산책 나온 강아지 보면 귀엽지 않습니까? 산책 나온 저 강아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산책 나온 저 강아지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좋습니다. 길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양이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고양이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이 자비의 원을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네,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보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물론 돈 좋죠. 네, 돈 좋은 건데 돈으로 얻기 어려운 그러한 행복을 얻게 되지요.